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러로쌤입니다.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공급 대책 85만 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건 뭐 내일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플 기아차에 4조 원 투자하겠다. 애플카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이 부분 체크해보고 실적 시즌입니다. 관련주, 실적 호전주랑 매각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종목들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나스닥이 먼저 끌고 올라가면 다우지수는 이렇게 딸려 올라가듯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일날 이 다우지수는 좀 미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약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1.57% 상승하면서 21선에 바짝 붙여놨죠. 해줄 만큼은 다 해줬습니다. 이게 넘어가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휴식 구간을 잠깐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상승을 보이면서 멋있습니다. 나스닥은 또다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상체육가를 쓰면서 또다시 바로 치고 달려도 되고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가도 되고 둘 다 괜찮습니다. 그냥 죽지 않는다라는 것만 확인시켜 준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락이 되는 느낌입니다. 요 주가가 이제 30% 넘게 그리고 또 60% 이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올랐던 거 그냥 그대로 내줄 겁니다라고 제가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냥 수급적으로 올라온 이슈들은 그냥 시급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A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41% 하락하고 아주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관 투자분들하고 좀 다르게 개인 투자분들은 일부는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미국은 이제 레딧 중심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올라왔지만 그 중에서도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런 건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응집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상대로 했을 때 전체적인 투자 자금은 밀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응집력에서 조금 약하다라는 거 이 부분은 항상 알고 가시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맞게 잘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이 이제 기존에 1조 9천억 달러 이게 진통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화당은 이제 6천억 달러 부양책을 이제 제시했으니까 이게 격차가 너무 크죠. 1조 9천억하고 6천억은 3배도 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 입장을 그냥 고수하겠다라고 합니다. 절충안이 될 만큼 차이가 나야지 이거는 절충이 안 된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지속하기로 했으니까 좀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되는지 보면 되는데 바이든 쪽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런 부양책 확정 짓는 부분에도 있어서 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수급 동향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제 일부는 매수하고 매도했다가 일부는 다시 사고 있고 코스닥 주식은 매도하지 않고 있고 코스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좋죠. 코스피는 일부 매수는 했지만 선물은 좀 줄이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리고 풋옵션이 조금 올라와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선물하고 풋옵션 쪽에서 파생 쪽에서는 이제 하락 포지션 그리고 주식 쪽에서는 상승 포지션이니까 이건 약간 중립 이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는 중립 이하.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 보세요. 지수가 살짝 올랐죠. 1%대로. 자, 지수가 올랐으니까 약간 수급 쪽이 중립 이하 정도가 된 것이고 만약에 오늘 지수가 못 오르고 내려갔거나 못 올랐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아마 반대로 약간 강한 수급은 아니어도 중립 이상 정도는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지수가 올라가면 약간의 중립이야. 지수가 내려가면은 중립 이상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 정도면 눈치 보기 정도다. 방향성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00포인트 2,950에서 3,000 정도 사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여유 있게 봐드릴게요. 2,950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부터 해서 뭐 3150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은 3200까지 보셔도 되는데 좀 굳이 이렇게 높이 50포인트 높인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요 200포인트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수급 변화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슈 변화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서 쉬어가는 구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관망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밀렸을 때도 추가적으로 그 급격하게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지지를 잡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20일선도 못 넘어가고 1000포인트 구간 앞두고 있어서 조금 올라가면 또 저항을 21선도 저항이고 1000포인트 구간 뭐 바로 아래부터 뭐 990 이런 구간부터는 다 저항인데 저항이 있어도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 그냥 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돌파하면은 이제 수급대로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스피는 조금 쉬어도 되는 구간이고 코스닥은 움직이면 코스닥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두 개 같이 움직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뭐 전일 말씀드린 여전히 이 21선 터치하고 나서 그냥 뭐 소폭 강보합 정도로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나 위로 내려가나 이건 자율등락 구간이라고 해서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3만원 쪽으로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돌파 시도도 나오고 살짝 이탈도 나오고 했는데 위아래 공방이 상하 파동 나왔으나 이제 13만원으로 그냥 수렴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한 차례 더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는데 뭐 당장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게임스탑 뭐 관련해서 월요일날 이렇게 뭐 급등했는데 이거는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 이제 램시마이스 승인 받은 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상승 좀 과하게 상승했던 부분은 일부 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휴식 구간을 가지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30만 원 위협하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 40만 원 이상 넘어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슈랑 별개예요. 이건 실적만으로도 실적과 앞으로 미래 성장성만으로도 40만 원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밀렸다고 해서 이게 뭐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 게임스탑 쪽하고 AMC 이런 쪽하고는 달라요. 해당 업황 자체가 오프라인 게임 유통사 그리고 영화관 체인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CGV 메가박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 좋으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준 것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좋은데 못 올라간 거죠. 좋은데 굳이 이렇게 밀릴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루 만에 급등했어요. 요거에 잠깐 살짝 조정을 준 정도다. 그러니까 게임스탑하고 셀트리온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 공매도를 맞은 거는 똑같지만 업황은 전혀 다르다. 셀트리온은 작년에 실적의 제2의 도약기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실적을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요거 1년 내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은 좀 다른데 게임스탑이 그렇게 급락했다고 셀트리온이 밀리진 않는다. 이거는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 두 개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LG화학 쪽도 오늘 뭐 다시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100만원 언저리까지 바로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주면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거, 전기차 관련주들이랑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뭐 바로 못 넘어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이제 소송 앞두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앞두고 뭐 괜찮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대차량도 뭐 협업 얘기가 나와서 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위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사가 합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게 계속 분쟁을 한다라는 것은 국력 낭비이기도 하고 둘 다 이제 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좀 적절한 금액을 제시를 해서 서로 합의가 잘 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쪽 좋으면서 이제 LNF나 이런 쪽도 이게 애플카 관련해서도 약간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뭐 양극재 쪽에서 LNF가 좀 상승을 이끌었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보시면 되고, 전일 일진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이렇게 뭐 동박업체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요거 보유하신 분들은 한 차례 조금 줄였다가 아니면은 휴식 구간이 나와도 그냥 버티시던가 아니면 하면 되겠죠.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휴식 구간을 조금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아차 뭐 봐야겠죠. 오늘은 당연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2월 중에 4조 원 규모의 정식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뭐 예정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0원을 드디어 넘어가서 10만 원을 장중에도 건드리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얘가 85,000원, 95,000원 요 사이인데 여기 넘어가서 안착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95,000원 유지하면 보유, 이탈하면은 한 차례 조금 줄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95,000원을 대응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뭐 바로 위에 보면 뭐 105,000원이고 아니면 아예 꺾일 때까지 뭐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만도 뭐 항상 뭐 부품주 쪽으로는 뭐 항상 꾸준히 나온다. 가장 뭐 좋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이유가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시총도 규모가 있고, 그래서 좀 묵직하게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테마성 종목도 아니고 실제로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 나올 때마다 다 엮일 수 있는 종목이 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완성차 그룹주를 볼 거면은 현대기아차나 뭐 모비스나 이런 쪽 볼 거면은 뭐 다 좋지만 만도를 제일 선호하는 종목입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뭐 양극재 쪽이면은 이제 LNF가 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빔이 잘 나갈 때도 LNF 쪽 좋아했고, 에코프로빔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뭐 일진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첨보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 전기차 이제 기술력 적으로는 만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가가 확인시켜 드리고 있죠. 참고하시고, 그 외 종목 많습니다. 뭐 이게 애플카가 전기차뿐만 아니고 이제 스마트카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MC 넥스처럼 이렇게 뭐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 다 연관이 되죠. 그래서 MC 넥스 최근에 좋다가 조금 쉬었는데 이 휴식 구간을 바로 또 넘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뭐 날아가는 모습 보여줬고,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부품주들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평화전공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아진산업, 구형테크, 뭐 네오오토 뭐 많습니다. 그래서 동원금속의 KBI 메탈 뭐 종목들이, 근데 이렇게 기존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받던 종목들까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 이슈도 저게 사실입니다 하고 이렇게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제로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의 기회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참고하시고요. 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전국에 8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성신양이나 이런 시멘트 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자재 관련주들 뭐 이렇게 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삼목엑스폰 같은 경우도 4대강 쪽하고 이제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 당정협의에서 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 연휴 전에 뭐 대책을 마련하게 할 것이고, 빠르면 이번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뭐 내일 뭐 확정이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할 만한 이슈는 되겠죠. 대신 미리 올라온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이렇게 만약에 넘어가는데 고점 돌파 못하고 이제 저항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재료 노출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쉬었다 갈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신양이나 유진기업 같은 경우가 뭐 시멘트, 레미크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그리고 벽산이랑 하츠 뭐 이쪽 계속 말씀드렸죠. 하츠 뭐 항상 뭐 후드 쪽에서는 뭐 가장 뭐 뛰어난 기업이고, 모기업도 벽산도 건자재 쪽으로 항상 유명하고, 그리고 대림비엔코가 잘 못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림비엔코는 뭐 여전히 뭐 잘 못 올라오고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다음에 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불만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적으로는 하락 쪽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락 밴드를 벗겨내면은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4,400원에서 6,600원까지 올라왔으면 그래도 50% 올라왔으니까 쉴만하죠. 자, 그리고 삼목의 스푼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학교 리모델링 얘기까지 같이 나오면서 더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뭐 거푸집 쪽으로는 뭐 가장 뭐 압도적인 뭐 완성된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한 차례 쉬고 그리고 상승, 그리고 하루 쉬고 또 바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삼목의 스푼도 이제는 슬슬 과열권으로 진입하고 있으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의 경우에는 좀 줄이는 것도 어떤가
보실 수 있고, NX나 뭐 이런 뭐 한국가구 이런 쪽도 이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제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으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오전주 보고 가야 되는데,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얘기 말씀드리고 있죠. 효성TNC나 효성첨단 소재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뭐 갭상승하면서 뭐 20%, 뭐 효성그룹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멋진 모습 보이면서 이제 위쪽으로 다시 한번 뭐 돌파 시도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21선 조정 예쁘게 잘 받았죠. 급등한 다음에 급락 나오기 21선 조정 받고 다시 한번 뭐 주가가 복구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돌파 못 하더라도 추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도 이제 자, 언택트 시대에 맞게 어울리는 종목으로서 이제 21선 이렇게 살짝 걸쳐놨는데 여기 돌파해서 뭐 다시 한번 이제 위쪽 좋은 모습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박스권 그리면서 쉬어도 되고 돌파하면 더 좋은 모습 나오고 하겠죠. 참고하시고요.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결제 관련주나 뭐 보안 관련주 이런 쪽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계속 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오소프트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약간의 테마성도 껴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알톤 스포츠가 오늘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알톤 스포츠 실적이 이제 이녹스에 좀 연관이 됐죠 오늘. 그래서 이녹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연말부터 해서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좀 축 쉬고 있었는데 이녹스가 다시 한번 뭐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가 이제 46% 정도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뭐 인크로스라던가 뭐 이구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실적 오전주로 지금 얘기가 거론이 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는 기존부터 해서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상승 탄력을 보이다가 다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갭 상승한 부분 정도만 유지를 해줬는데 21선 위쪽에 있으면 21선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려야지 더 좋고 위쪽으로 한번 탄력을 보일 수 있다. 근데 바닥권에서 보면은 이미 뭐 이 이슈로 8,000원에서 38,000원까지 한번 올라갔던 기업이니까 뭐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는 건 여러분들 인식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NH투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LNG 수주나 이런 조선업황 뭐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조선주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성장주가 많이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부담된다. 뭐 기아차도 그렇고 뭐 LG화학도 그렇고 부담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매수하기가 부담되실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씩 저점일 때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섹터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된 수주들 연말부터 해가지고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뭐 많이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쪽은 볼만하다 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6,900원에서 7,000원 사이 요 구간 넘어가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한 10% 이상은 이미 뭐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돌파한다면 뭐 추가 수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탄력 있는 모습으로 해서 먼저 치고 올라온 다음에 45,000원 조정을 예쁘게 잘 받았습니다. 다음에 위쪽에 55,000원까지만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구간에서도 거의 뭐 20% 가까운 뭐 상승이 나오겠죠. 참고 정도 하시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기술력으로는 뭐 나무랄 게 없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위쪽에 뭐 바로 위에 저항 뭐 1,000원만 올라가면 저항이니까 이 구간은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혹은 차라리 27,000원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 약간의 그 주가 레벨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고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뭐 가장 뭐 대장주인데 이것도 95,000원에서 밑에 지지력 잘 받았죠. 그러면은 이 종목도 뭐 115,000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데 뭐 좋은 소식이 들렸을 경우입니다. 그냥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95,000원, 105,000원, 115,000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이렇게 짧은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만원 단위는 뭐 금방금방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좀 강하게 끌어올려서 125,000원까지 간 다음에
이제 95,000원까지 뭐 조정을 예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기보단 보통 이렇게 조정받으면은 반등 한번 나오고 이중바닥이 나오거나 조금 세게 나오면은 이 정도 올라온 다음에 이중바닥 이렇게 그리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에 뭐 V자 반등보다는 중간중간에 좀 쉬엄쉬엄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뭐 시황과 뭐 이슈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뭐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좀 안 좋게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볼만한 종목 이렇게 해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요거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공해드린 시황 외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시익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알람 설정, 요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표시된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두 허용으로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